평생을 바쳐 이룬 퇴직금 4억 원. 당신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그 돈이 단 2년 만에 안개처럼 사라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누군가의 뜬소문이 아닌 은퇴 후 삶의 냉혹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62세 전직 임원 박영수 가명 씨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그 위험성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 4억 원은 당시 그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부러워했고 박 씨 자신도 장밋빛 노후를 그리며 아내와의 세계 일주까지 계획했으니까요. 박 씨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씨는 이 정도 자금이면 특별히 더 노력하지 않아도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여유,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에 취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귀가 솔깃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형님, 이거 정말 괜찮은 사업인데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고 매달 200만 원씩 따박따박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 개발건이 있습니다. 형님 같은 분에게만 특별히 드리는 정보입니다. 달콤한 말이었죠. 원금 보장, 월 200만 원 확정 수익. 박 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말만 믿고 사업 계획서나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퇴직금 중 1억 원을 덜컥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실하다던 사업은 얼마 못 가 자금난으로 중단되었고 투자금 회수는 순식간에 불투명해졌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보도되듯이 고수익을 미끼로 한 이런 기획부동산 투자 사기가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을 노리고 급증하고 있는데 박영수 씨도 비슷한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첫 투자 실패로 1억이라는 큰 돈을 날릴 위기에 처하자 박영수 씨는 큰 충격과 함께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내 얼굴은 또 어떻게 보나 이 손실을 빨리 만회해야 하는데 조급함이 그의 눈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인터넷을 뒤지던 박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단기간 고수익 보장, VIP 정보만 드립니다. 라는 자극적인 문구의 주식 리딩방 광고였습니다. 마치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또다시 1억 원을 그곳에 투자하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 보듯 뻔했습니다. 리딩방 운영자가 특급 정보라며 찍어준 종목들은 매수하는 족족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항의하는 박 씨에게 운영자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 더 큰 한방이 있으니 추가 자금을 넣으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유사 투자자 문업, 소위 주식 리딩방 사기는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고 손실만의 심리가 강한 은퇴 세대를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 씨는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피해자가 된 셈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신적으로 이미 궁지에 몰려있던 박영수 씨에게 아들이 찾아와 사업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아이템은 정말 확실해요. 초기 자금만 조금 지원해 주시면 금방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과 확실하다는 말에 박 씨는 또다시 냉정한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나 시장 상황에 대한 꼼꼼한 분석은커녕 아들의 말만 믿고 남은 퇴직금 중 상당액인 2억 원을 사업 자금으로 내주고 만 것입니다. 결국 아들의 야심찬 사업은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이라는 쓰디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박영수 씨의 퇴직금 4억 원은 그렇게 불과 2년 만에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극심한 생활고와 스트레스,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부부 갈등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존경받는 임원이었지만 이제는 깊은 후회와 절망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박영수 씨는 왜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나만은 괜찮겠지라는 근거 없는 낙관이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퇴직금이라는 목돈의 규모에 안도하며 적극적인 자산 관리의 필요성을 간과했습니다. 4억이나 있는데 설마 큰 문제 있겠어? 남들이나 당하는 사기를 내가 당하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이 위험을 스스로 키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갑작스럽게 늘어난 자유시간과 변화된 사회적 역할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공백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성급한 투자나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카더라, 통신의 덫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원금 손실 없이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은 냉철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아무개가 이걸로 대박 났다더라.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정보다라는 식의 카더라, 통신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 정보는 사기꾼들의 단골 미끼입니다. 금융상품은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감언이설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중 상당수가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수 씨 역시 지인이 추천하니까, 전문가가 보장한다니까라는 말에 너무 쉽게 돈을 맡겼던 것이죠. 세 번째 원인은 우리 사회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바로 끊기 힘든 자녀 리스크와 거절하지 못하는 인간관계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인지상정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자녀의 요구에 무분별하게 응하는 것은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녀 리스크를 노후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체면이나 인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거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말에 쉽게 동조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도 현명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은퇴 지갑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얼마가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월 얼마씩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돈인지 예상 수명과 물가 상승률, 그리고 건강 상태와 예상 의료비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현금 흐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정 안전 마지노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잃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노후 자금, 생존 자금을 정하고 이 돈만큼은 어떤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즉시연금이나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등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미리 확보해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모르면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누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로 유혹하더라도 내가 그 구조와 위험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금융상품이나 사업에는 단돈 10원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원금 보장, 확정 고수익이라는 말은 99% 거짓이거나 심각하게 과장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금융 전문가들의 경고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투자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금융감독원이 인증한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을 받고 가능하다면 최소 23곳 이상의 금융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교차 검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감독원의 파인FIN이라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웹사이트를 활용하면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확인하고 다양한 금융 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관계 거리두기를 통해 인간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과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빌려주는 것과 그냥 주는 것은 엄연히 다르며 지원 후에는 반드시 자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냉정하게 보이더라도 그것이 결국 자녀와 나 자신 모두를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체면이나 과거의 인정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거나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과 내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넷째, 퇴직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플랜 B, 즉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만 바라보고 노후를 계획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긴 노후 생활을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소일거리나 시간제, 일, 혹은 재능 기부 활동 등을 통해 월 30만 원, 50만 원이라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박영수 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퇴직금 관리에 대한 안일함과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절망만을 안겨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한 준비와 현명한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실패 사례의 원인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제시해드린 현실적인 대비책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꿈꿔온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소중한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심고 가꾸느냐에 따라 열매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노후는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 바로 당신의 은퇴 설계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행동에 나서십시오.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황금빛 노년을 맞이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현실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